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 보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 이런 것까지 하면서 무역 전쟁 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WTO에 제소를 하겠다 하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고 일본의 입장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제3국에서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리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좀 선동에 약한 것 같아요. 반일 감정이 너무 지나쳐요. 요즘 시대에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빨갱이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요즘 시대에 빨갱이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다 없어졌나요?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뿌리 뽑혔나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적, 북한.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위협적인 겁니다. 그런데 친일파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친일파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친일을 한다고 해서 그 친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을 일본에다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를 또다시 제2차 식민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친일파야말로 허구다,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늘날 친일파라는 것은 없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서 친일파 타령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은 더 최근에 우리나라와 전쟁을 했던 중국과 북한, 가장 최근에는 오히려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싸웠죠.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역사를 잊지 말자면서요. 가장 최근의 역사는 잊어도 되고 더 오래된 역사는 잊으면 안 됩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일제시대는 잊으면 안 되고 그보다 더 최근에 있었던 남북전쟁,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거,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제시대 강제징병에 대한 얘기, 그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한국 법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일본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빌미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무슨 생각이냐? 일본의 주장은 어떠냐? 조금 복잡합니다. 일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전에 사과도 충분히 했다. 10번 넘게 일본이 대한민국에 사과를 했다. 충분히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 그리고 또 1965년도에 무상차관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3억 차관 3억 달러. 그때 당시 일본의 전체 외화 보유액, 그 당시 1965년도에 일본이 갖고 있던 외화 보유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대한민국에 준 거예요. 보상으로. 강제징용, 위안부 이것저것 해갖고 토탈 해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일본이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엄청난 거금을 대한민국에 줬어요. 보상으로. 그래서 이때 이미 우린 보상을 다 했다. 말하자면 사과도 우린 충분히 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은 충분한 사과도 했고 충분한 보상도 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지나간 일이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의 한미일 정상회동서 대한민국이 미국과는 동맹이 맞지만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하겠다. 그러나 일본과는 제한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맹국이 아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에 뉴욕에 갔을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잘 들어보세요. 한국 수출 규제, 북한 관련 암시를 했다. 아베의 최측근 폭탄 발언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사람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항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산이 발견됐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국가안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황상 해상 환적 등을 통해서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준 이 화학물질을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화학물질로 독가스나 화학병기 등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북한을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화학물질을 한국에 믿고 수출을 했는데 이 물질을 한국이 북한에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자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볼 때 일본이 대한민국에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니까 이것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WTO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은 그게 아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사실 억지다. 우리가 사과도 충분히 했고 충분한 보상을 했다 이전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만 경제보복을 하는 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리고 또 이 물질이 여러 군데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원료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물질을 한국이 북한에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안보상의 이유를 대면서 한국에 수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주장은 WTO에 상관이 없다, WTO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논리도 있어요. 이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경제 제재를 대한민국에 가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 일본과 동맹국인 나라에 특혜를 주던 게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랑 동맹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먼저 동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혜택을 동맹국가 믿을 수 있는 나라에만 줬었는데 이 혜택을 그냥 없애는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원래 주던 혜택, 원래 믿을 수 있고 동맹국에만 주던 그 혜택을 없애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WTO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야. 제3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본의 주장, 한국의 주장이 있어요. 누구의 주장이 더 올바른가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주장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제가 또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일본에다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상황이 만들어질 수나 있습니까? 오히려 친일파라는 말이야말로 굉장히 수구적인 아주 구태의연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미 없어요. 요즘 세상에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가당키나 한 주장입니까? 그 말이야말로. 정말 최근에 이 이슈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또 일본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뭐 일본 물건 불매운동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 이 조치나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건대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심한 외교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볼 때도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떼부리고 있고 또 국민들이 또 일본과 뭐 불매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긴 왜요? 선동당했으니까 그러지.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동에 녹아 있다 보니까 그냥 일본만 하면 무조건 나쁜 거야. 친일은 무조건 나쁜 거고 반일은 되게 깨어있는 국민의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히 보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